안녕하세요.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M&A를 이해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분할합병 거래에서 사용된 꼼수 두 가지와 삼광글라스의 내재가치 8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광글라스 M&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같은 자산을 다르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거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같은 자산인지, 여기서 나오는 이 자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자산이 총 4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리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테크건설의 영업 부분, 건설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테크건설의 투자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군장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음 두 가지는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리 부분하고 건설 부분, 요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겹치는 자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군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군장 에너지가 일단 왜 중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는 그 3일 회계법원에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군장 에너지의 가치가 8,800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그게 2,1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장 에너지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하고 겹치는 자산에 해당되는 군장 에너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군장 에너지를 보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군장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파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테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삼광글라스가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분 30.7%를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 부분이 군장 에너지의 4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으로 소유한 거, 간접적으로 소유한 게 있는데, 간접적으로 소유한 거는 이제 이 30%에다가 47.7%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15% 정도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25%, 간접적으로 15%니까 분장 지분 40%가량을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테크건설이 보유한 군장에너지 지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테크건설이 군장에너지 47.7%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광글라스가 군장 지분 40% 가지고 있고 이테크가 군장 지분 47%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자산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동일 자산을 합병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삼광글라스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군장 40% 정도를 들고 있지만 이테크는 47%를 들고 있는 거에서 삼광글라스가 간접 보유한 15%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빼면은 사실 32%밖에 되지가 않아요. 합병을 할 때는 삼광에 있는 40%, 이테크에 있는 32%,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여기 40%, 32%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군장의 지분도 합병에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같은 자산을 다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분할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같은 자산을 다르게 평가하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분할을 같은 자산을 다르게 보는 것이 합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딜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때 대부분의 이제 꼼수가 그렇다시피 꼼수는 거꾸로 이해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합병을 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딜이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제가 이제 동일한 자산을 다르게 평가하고 싶은 게 좀 의도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승계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아버지 거를 싸게, 아들 거를 비싸게 이렇게 해서 합병을 하면은 뭐 세금도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죠. 저번에 보신 경제개혁연대나 뭐 소액주주연대나 이런 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전제라면은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삼광은 싸게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이테크는 비싸게 아들들 쪽이 지분이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게 일단 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꼼수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2단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단계는 삼광을 싸게 봐야 되니까 싸게 보려면은 시장 가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저희가 뭐 기존의 주가 차트를 봤다시피 5년 거의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매우 폭락해 있는 그런 상황, 그 가격을 이제 시장 가격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테크는 이제 비싸게 봐야 되니까 이테크는 내재 가치로 계산한 값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그래서 그 평가 의견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저희가 이미 다 알다시피 군장에너지 내재 가치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면은 이테크는 비싸게 합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이끌어내냐면은 회사를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쪼갠 거를 첫 번째 시간에 봤었죠. 삼광글라스는 물적 분할, 이테크는 인적 분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또 별개로 이 분할된 회사를 상장으로 유지하냐 아니면은 그냥 비상장으로 유지하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옵션들인데 삼광의 투자 부분은 상장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테크의 투자 부분은 비상장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분할된 부분이 사실 상장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이제 비상장으로 두는 거죠. 이 이제 로직을 활용을 하면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광을 물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를 두는 거고 투자 부분이 그 거래가 되는 상장사로 두는 거고요. 위테크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진행해서 이 인적 분할된 부분을 비상장으로 유지를 해서 합병에 활용을 하면은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꼼수라고 이렇게 부르냐면은 굳이 이렇게 딜을 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번 보면은 이테크건설 원래 인적 분할이 되었었죠. 근데 이테크건설을 그냥 문적 분할을 했어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삼광의 문적 분할한 것처럼 이테크도 그냥 100% 자회사, 건설 자회사를 그냥 만들면은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광글라스는 여전히 상장이죠. 그리고 이테크 투자 부분도 상장이 되면서 이 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이 된다면은 저번에 저희 봤다시피 현재보다 삼광글라스의 가치가 3배에서 4배까지도 높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심지어 삼광의 그 시장 가격이 더 높았었죠. 내재 가치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더 높게 나오고요. 이 왼쪽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결과가 이뤄낼 수 있는데요. 삼광글라스 유리 부분을 상장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적 분할할 때 투자 부분이 상장이 되고 유리 부분이 비상장이 됐는데 거꾸로 유리 부분을 상장하게 두고 투자 부분을 비상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이 비상장이죠. 그리고 이테크 투자 부분 기존에 하던 대로 비상장입니다. 그럼 비상장과 비상장이 합병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내재 가치를 써서 딜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위에 두 가지 옵션을 보면서 회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상장사는 상장끼리 합병을 하던가 아니면 비상장은 비상장끼리 합병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은 더 공정한 가격이 나왔을 건데 굳이 하나는 상장으로 하고 하나는 비상장으로 해서 이상한 이 합병 비율을 만들어낸 게 이 꼼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꼼수를 통해서 삼광글라스 투자 부분은 상장사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이테크 투자 부분은 비상장으로 해서 내재 가치 계산된 값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두 번째 꼼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것들,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는 26,000원, 자산가치는 36,000원. 그래서 기준시가가 더 작아요. 이럴 때는 법상 자산가치를 써도 된대요. 그런데 회사는 굳이 이 시장 가격 26,000원을 활용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 말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26,000원이 36,000원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삼광글라스의 이 26,000원 가격은 5년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 25,000원 요 정도에 도달했는데 이게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장부가로만 봐도 장부가의 0.5배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재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대요. 이것도 황당한 주장이고 세 번째로 이 3월 18일 날 회사가 합병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20, 30% 급락한 순간 이거의 급락이 반영된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도 저희가 볼 때는 황당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황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황당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회사가 뭐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 회사의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의 핵심은 3일 회계법원의 평가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 딜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3일 회계법인에
이제 외주를 준 거죠. 그래서 뭐 내재 가치 이런 걸 계산을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딜이 말이 되는지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3일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내재 가치를 보면은 삼광글라스의 주당 가치가 8만 원 이상이 나와요. 회사가 이제 26,000원의 시장 가격, 36,000원의 장부가를 보면서 26,000원이 맞는 것 같아 해서 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3일 회계법인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3일 회계법인이 같은 보고서에서 사용한 숫자를 활용해서 삼광글라스 가치를 계산하면 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보고서 내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사회나 경영진이라면은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작다면 그러면은 높은 기준 시가를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꾸로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큰데 그거보다 낮은 기준 시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보다 작다면 최소한 자산 가치를 쓰는 게 정상인데 이 회사는 또 거꾸로 하고 있죠.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보다 작은데 그럼 자산 가치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안 쓰고 기준 시가를 쓴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너무 작으면 거래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거래를 안 하면은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법적으로 이 거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자진을 해서 이 거래를 진행합니다. 뭔가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꼼수는 기준 시가 혹은 자산 가치로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꼼수였고요. 두 번째 꼼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른쪽 높은 가치를 쓰면 되는데 본인들의 논리 의해도 이거 오른쪽을 쓰는 게 맞는데 굳이 왼쪽을 쓰면서 합병을 진행했다. 이렇게 두 가지 꼼수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오른쪽에 이 85,000원, 10만 원 이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가격인지 3일 회계법인의 의견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광글라스의 내재 가치가 주당 8만 원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D&H 투자자문이 보냈던 공개 서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랑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저희가 3일 회계법인의 평가 의견서 숫자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직접 한번 어떻게 이 8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왔는지 이게 좀 말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광글라스를 평가한다고 할 때 삼광글라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면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광글라스가 가지고 있는 이테크의 투자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삼광글라스 직접적으로 보유한 군장 에너지고요. 세 번째는 분할을 해서 나누어진 유리사업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이테크 건설의 영업 부분, 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삼광글라스를 쪼개서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번하고 2번은 이미 회계법인이 평가를 해줬어요. 여기 두 가지.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저희가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군장 에너지 가치, 아까 저희가 8,800억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이 사실 거의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거의 장부가에 근접한 숫자들을 활용을 하고 1, 2번은 3일 회계법인이 직접 계산해준 숫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평가한 1번하고 2번을 한번 보기 전에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어떻게 분할합병에서 평가되는지 어떤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산가치 혹은 시장 가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사는 똑같이 자산가치 쓸 수 있고 시장 가격이 이제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계산한 수익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큰 차이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삼광글라스가 이제 상장사죠. 삼광글라스는 3일 회계법인이 이제 평가를 해줄 때 자산가치와 기준시가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테크와 군장에너지는 비상장사죠. 그래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쓰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파트 수익가치. 군장에너지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개를 이제 적절한 이제 비율로 섞어가지고 합병 가액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 세 번째 본질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일 회계법인이 DCF를 활용해서 평가한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분을 보시면요. 수익 가치가 총 3,820억이 나왔습니다. 삼광이 이테크 건설 투자 부분의 30.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1,17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 가치를 활용하면은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이 투자 부분의 가치가 1170억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장에너지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3일 회계법인이 DCF를 돌려서 평가한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총 8,800억. 여기 아까 말씀드린 8,800억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삼광이 직접적으로 25%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2,2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2,200억. 여기가 1,170억. 그래서 삼광글라스 1, 2번을 더한다는 거는 1번의 가치하고 2번의 가치를 더하면은 1, 2번의 가격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매수 예정 가격 27,800원 공시가 된 거는 만약 이 삼광글라스 주주가 이 합병 거래에 반대를 한다면 삼광글라스가 그 주식을 27,800원에 되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가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가격이 저희가 이 합병 거래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합병을 반대한다 하면은 회사가 이 가격을 이제 쳐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제공해준 수익 가치를 활용해서 삼광글라스 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저희 시작할 건데 삼광글라스 장부가가 저희 시작점이에요. 1,800억. 근데 여기서 보고서에서 뭐 50억 정도는 차감을 해야 된대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서 오케이 50억을 차감하면은 1,760억이죠. 근데 여기서 이테크와 군장은 저희가 따로 가치 평가한 거 3일 회계법인이 가치 평가해준 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테크와 군장을 여기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광 부분의 유리가치 900억이 나오는데 이 900억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은 그냥 장부가 그 자체를 활용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 3번 조각이 되는 거고요. 1번하고 2번은 아까 봤었던 가격을 쓰면 되겠죠. 내재 가치랑 지분율을 곱한 1170억이랑 2200억 이 두 개를 여기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삼광이 보유한 이테크 건설의 건설 부분이 있겠죠. 이제 영업 부분. 그게 주당 이제 10,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건 뒤에서 저희가 또 계산한 걸 볼 건데 그걸 더해주면은 총 10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면은 아까 회사가 얘기한 이 합병에 반대하면 27,000에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10만 원짜리를 27,000에 사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배의 가격 괴리가 지금 있습니다. 매수 예정 가액 말고라도 합병 가액이 지금 26,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26,000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합병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 계산은 3일 회계법인이 직접 계산한 숫자를 활용해서 봤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게 저희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저희가 계산한 10만 원의 가격이 맨 오른쪽에 있는 3일 회계법인이 계산한 수익 가치가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이 같은 계산을 이번에는 본질 가치를 활용을 해볼게요. 수익 가치는 DCF를 돌려서 나오는 그냥 내재 가치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수익 가치를 그대로 M&A에 쓸 수는 없거든요. 합법적으로는 이 본질 가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A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인 본질 가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삼광글라스 가치를 평가를 해볼게요. 1,810억에서 50억을 차감한 1,760억이고요. 이테크와 군장의 장부가는 차감을 해주고 그러면은 삼광글라스 유리 부분 가치 900억이 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테크의 본질 가치 800억을 더해주고요.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군장의 본질 가치 1,750억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총 3,500억이 나오고 이걸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73,000원. 여기에 건설 부분의 가치를 더해주면은 85,000원이 나옵니다. 여전히 매우 높은 가치예요. 27,000원보다는 3배 이상 높고요. 합병에 사용된 26,000원보다도 매우 높은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넣었는데 이테크의 그 건설, 영업 부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주당 10,000원이라서 총 삼광글라스 가치의 10%,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핵심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테크 건설의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테크 건설이 143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실제로 155억을 벌었기 때문에 143억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후로 숫자를 전환해주면은 연간 100억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8배의 멀티플을 곱해서 860억의 영업가치가 나옵니다. 기업가치. 여기에 이제 순현금이랑 매각 예정자산, 여기 부동산이랑 그런 것들 있는 거를 다 더해줬어요. 그래서 부채는 빼주고 현금은 더해서 930억을 저희 더해주면은 총 자본가치 1780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 1780억에 30%만 삼광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했어요. 그래서 549억이 나오고요. 549억을 삼광의 주식수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주당 11,0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본 거에 4번은 주당 11,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3일 회계법인이 계산한 수익가치만을 쓴 삼광글라스의 가치는 1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M&A 할 때 10만 원을 쓸 수는 없고 M&A 할 때 쓸 수 있는 건 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 삼광글라스가 비상장으로 이 M&A를 했다면은 8만 5천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봤던 첫 번째 꼼수죠. 굳이 상장으로 구조를 짜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8만 5천 원을 쓸 수 없는 거고 상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 가격을 쓰던가 자산 가격을 쓰던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꼼수가 등장을 하죠. 자산 가치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시장 가치가 더 적합하다 하면서 시장 가치를 썼어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계산한 거는 8만 5천을 해놓고 구조상 이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이걸 써야 되죠. 본인들이 8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3일 회계법이든 삼광이든 어쨌든 삼광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3일 회계법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광글라스가 고의적으로 뭐 설마 그렇게 했을까 생각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3일 회계법인이 진짜 뭐 실수를 한 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굳이 의견을 낸 건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첫 시간에 봤었던 다양한 주체들이 이 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한국 내에서 뭐 다양한 회사도 그렇고 3일 회계법인도 그렇고 뭐 금융감독원이나 한국 내에서 잘 이런 이슈들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또 한국에서 이런 문제 있는 딜들이 잘 해소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미국의 PCAOB, DNA 수사본이 이제 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얼마나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3일 회계법인의 그 평가 의견서를 논리적 오류,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논리적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줄지. 삼광글라스가 지금 26,000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뭐 36,000원, 거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56,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 비율이 조정이 될 것인지 앞으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액주주들의 오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삼광 이테크 딜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삼광글라스 주주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합병이지만 또 이테크 주주들 입장에서 유리한 딜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그 전에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융 운동, 뉴 파이낸스 무브먼트인데 그 이메일 주소가 newfinancemovement@gmail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메일로 이제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다음 영상이나 또 추후에 뭐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삼광글라스 M&A 외에도 저희 세금융 운동 본부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사례들이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해당 건에 대한 소개와 또 연락 주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프로젝트로 어떤 또 건을 다룰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삼광글라스 합병건도 실제 이제 거래가 끝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의혹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의견이랑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